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큰 논란거리로 좀 부상해 있는 상황이죠. 김승희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리를 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인공인데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제일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은 게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었다면서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부상인데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일단은 눈 부상만 전치 6주가 나왔고요. 예. 네, 아마 각막이 훼손될 정도로. 각막이 훼손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태이고요. 예. 아마 이제 주먹으로 이제 눈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붓고 이제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 일주일 동안에는 정확한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거기다가 이제 머리와 얼굴, 뭐 코팔 등에 이제 타박상,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저지른 이제 폭행치고는 정말 너무 심각한데, 예. 그게 이제 손으로만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우산으로도 때리고 리코더로도 때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정없이 때린 거죠. 뭐 얼굴, 눈 뭐 다 가리지 않고 때렸기 때문에, 정말 승상치도 못할 구조 부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학년 같은 그 학급 학생도 아니고, 네네. 1년 그 밑에 후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해 학생을 왜 딱 지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 학습에서 만난 후배인데, 이제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이제 아마 후배가 뭐 과자를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단은 정말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줬는데 이 선배는 먹기가 싫었던 거고. 그리고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해서 져서 이제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같은 건데 아마 이제 선배가 좀 몇 번 졌나 보죠. 예. 그러니까 좀 약올랐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총 3차례 이제 언론에서 때린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2차례라고 그러는데 7월 17일 당일날 그 방과 후 학습 후에 이제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렸는데 그 직전에도 한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올라서 때렸다고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튼 그 피해 학생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피해 학생은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이제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눈은 괜찮고요. 가해자가 지금 학교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 네네. 사건이 접수된 7월부터 지금 학교를 계속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원래는 출석 정지가 11일 처분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그 가해자는 학교를 안 나오고 있어서 무단 결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무단 결석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한테 물어봤나 봐요. 지금 학교 나올 만하냐 그랬더니 언니가 안 나와서 행복하다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언니가 안 나와서 행복하다?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피해 학생한테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습니까? 이제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이 아마 그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의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 측에 전달해라. 사과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는 한번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줬다는 것은 그럼 피해 학생 측 보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금 제가 봐도 그 김승희 전 비서관 부인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프로필 사진 올린 시점도 그렇고. 또 사랑의 매라고 했다면서요? 네, 사랑의 매라고 쓴 것도 이제 그 진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학폭위원이 물어봅니다. 그 김승희 씨 부인한테 이 사랑의 매를 따님이 쓰셨습니까? 어머니가 쓰셨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은 어떤 그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는 성격이다. 자기가 직접 수습하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그 후배가 그 언니에게 좀 잘못한 부분을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잘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라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기재하는 칸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과자 먹기 그 게임하다가 져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한 게 무슨 잘못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추가로 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 사건 네네. 외에 학폭건으로 신고된 사례가 더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학년 초에 동급생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 가해자가.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화해 조정을 학교에서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수준이었습니까? 네, 그 당시 말다툼 수준이었는데 아마 학폭 신고가 2건이 들어왔는데 그 2건 모두가 이제 이 가해자, 동일한 그 가해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측의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 있죠. 그 학폭위가 2달 만에 열린 것도 전 문제라 보고요. 네. 또 학급 교체라는 것이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2학년 피해자가 있는데 3학년 가해자가 3학년 1반에서 2반으로 학급 교체가 된들 그 2학년 피해자에게는 과연 뭐 어떤 도움이 됐겠냐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럼 같은 학급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속성 부분을 1점 줬다는 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연속 일주일 동안에 3번의 지속적으로 폭행이 있었는데도 지속성은 1점 줬다는 건데 사실 지속성을 1점 줬다 그러면 사과하고 뭐 화해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속성이 1점 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데 화해와 사과가 전혀 없었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에 3번의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성 1점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1점이 아니라 2점, 3점이 됐으면 강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딱 1점 차이였는데 이 가해자에게는 15점이 주어졌고요. 네. 16점이 되면 강제 전학이죠. 그럼 혹시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의혹은 강제 전학까지는 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속성 점수에서 1점밖에 안 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2점만 줬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 4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2점만 줬으면 강제 전학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안 보이는 뭐 권력의 힘이 작용됐는지, 네. 아니면 학폭위원들이 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그 저학년들의 학폭에 그 가장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강제 전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폭위원들이 약간 온정주의를 발휘했을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강제 전학해서 가해자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또 학폭위원들도 굉장히 시달리게 돼 있거든요. 소송에 휘말리면. 네. 그러니까 학폭위원들이 좀 그런 부담을 갖고 그냥 강제 전학까지 안 갈 수 있는 점수를 좀 합의하에 좀 조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하여튼 지속성 1점 준 거는 분명히 어찌됐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그 주목할 점이 그 자녀가 출석 정지 조처를 당한 7월 19일 바로 그날 네네.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했다라는 점. 그러면 네네. 이거는 이 학교 조치를 염두에 두고 뭔가 학교 쪽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 혹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예,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직접적인 김승희 그 의전 비서관 가족들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을 밝혀내지는 아직 못했는데, 네. 이 딱 한 장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 사건은 권력형 그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든 거거든요. 주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자기의 흔적을 다 없애거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예. 근데 오히려 이 어머니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기 남편과 대통령의 그런 관계를 과시하는 이런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학교 측과 그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위협감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그럼 혹시 학교 교사들이나 학폭위원들이
네.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혹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그 언론에서 뭐 이 사건으로 놓고 패널들이 뭐 방송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호 의원실에서 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제보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우리 보좌관이 이제 동료 보좌관을 만났는데 그 동료 보좌관이 그 문제 학교의 학부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예. 우리 학교에 심각한 학폭이 열렸는데 예. 아마 그 부모가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라는 얘기들이 학교에서 돌고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그 암암리에 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프로필을 그 사진을 썼는데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톡방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단톡방에 쓰는데 그 단톡방에 프로필 사진을 자기 남편과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님들 아마 선생님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규명해야 되는 그 핵심 그러니까 초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가 학교 측의 어떤 이런 그 조치 대응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용산에서는 몇 시간 만에 지금 사표를 수리를 했거든요. 사표를 네. 수리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감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표 수리를 하면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묻혀지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은 묻혀지지 않게 저희가 분명히 계속 조사를 할 텐데요. 네. 일단 이렇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너무 신속하게 이것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 제가 폭로하기 전에 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영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아마 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해당하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 측도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 통보를. 네. 그러면 이제 대책을 짰을 거예요. 대책을 짰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뭐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굉장히 더 이상 심각한 일을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차단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의원님 하나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네네. 김승희 비서관 측에 그걸 통보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8일이요. 18일. 네네. 그 직전이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공개가 되기 직전이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될 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추가로 지금 그 확인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